중화 반응의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라고 하면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섞었더니 합쳐져서 뭐가 되더라? 이 섞으면 뭐 돼요? 딱 봐도 물 되게 생겼잖아요. H2O잖아요. 그죠? 얘네를 섞었더니 물이 되면서 산과 염기를 섞으니까 물이 생성돼서 중성이 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얘네 1대1로 섞으면 물 분자도 딱 하나 나오는 이러한 관계다. 그리고 이걸 중화반응이라 하면 이렇게 섞어서 중화될 때 뭐가 같이 나오냐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 알아요? 중화반응 자체는 다 발열 반응이에요.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합쳐져서 물이 한 분자 딱 나올 때 열이 발생하거든? 그리고 요 물 한 분자 나올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몇 분자 나오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열의 양도 결정이 돼요. 물이 많이 나올수록 열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수용액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화반응 많이 하는 수용액일수록 온도가 높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산화이온, 수소이온이 가장 많이 물이 되는 순간, 그때가 이제 딱 중성에 도달하는 순간이죠. 100% 전부 물이 되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그때를 중화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점이 가장 온도가 높았었어. 왜? 안에 있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모두 다 물이 되는 순간이니까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순간이거든. 물이 제일 많이 나오면 당연히 열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하,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구나. 우리가 이걸 배웠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요 식 보여요? 네모 박스 안에? 뒤에는 상태도 붙었어요. 수소이온, 수용액 상태, 수산화이온, 수용액 상태 합쳐졌니 물이 되었다. 우리가 요 반응을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얘를 알짜이온 반응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산으로 HCl이 들어있는데 염기로 NaOH를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수용액 상태일 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전부 수용액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중화반응은. 그럼 수용액 상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HCl이라고 썼지만 사실 얘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얘네 지금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수용액 상태잖아요. 얘 사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져서 수용액 속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얘네들을 싹 섞은 거예요. 얘네들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 자리 바꾸기 하는 거 알아요? 이쪽에 양이온과 요쪽 음이온 붙고요. 그 다음 요쪽 양이온과 요쪽 음이온이 붙어갖고 서로 자리 바꾸기. 양이온이 결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들이 서로 짝을 바꿔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했는데 일단 NaCl이 하나 나오고 이 관계에서 그 다음 H2O가 하나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 NaCl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섞기 전에도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섞은 후에도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결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반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섞인 거지, 섞인 거, 그죠? 따로따로 있을 때도 양이온, 음이온이었고 합친 후에도 양이온, 음이온이었으면 이게 무슨 결합이야? 섞인 거. 실제로 얘네를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냐고요? 아니죠? 반면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정말 결합을 해서 물이라는 새로운 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처럼 진짜로 반응을 한 애들, 우리가 이런 애들을 알짜이온이라 그러지? 그 다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처럼 따지고 보면 반응했다고 하기 어려운 애들, 그냥 섞이기만 한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구경꾼이라고 하잖아요.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은 반응을 한 걸로 안 쳐주기 때문에 요 알짜이온만 가지고 반응식을 쓴 걸 알짜이온 반응식이라 그러고, 그게 아까 위에 쓴 이 식이죠. 원래는 상태까지 표시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모든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다 똑같습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합쳐져서 물이 되는 모든 중화 반응은 알짜-이온 반응식이 똑같죠. 뭐 어떤 산 염기를 쓰든 간에 산에는 다 수소이온 들었고 염기에는 다 수산화이온 들었으며 그 다음 구경꾼은 종류가 바뀌겠지만 구경꾼이 결합을 안 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결국 다 같았어요. 구경꾼은 정말 아예 반응을 안 하나요? 정말 드문 경우는 구경꾼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여러분. 구경꾼끼리 결합을 해갖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이라는 걸 생성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앙금이 안 나와요. 빠졌어요. 그래갖고 중화 반응에서 구경꾼끼리 반응을 하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배우는 애들은 알짜-이온만 섞었을 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중화 반응의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 네 제가 드린 프린트를 이용해서 우리 요 앞장을 이용해 갖고 중화 반응의 의미 한 번만 짚고 가보자.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 진짜로 반응하는 애들만 갖고 쓰란 얘기죠. 수소이온 여러분 원래 이 상태도 다 붙여주셔야 돼요. 수용액 상태의 수소이온과 수용액 상태의 수산화이온을 섞었더니 둘이 결합하여 물이 되었다. 이게 중화 반응의 공통적인 알짜-이온 반응식이고 이 반응식 쓰라고 하는 서술형도 되게 많이 나와요. 중화의 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수산화나트륨과 묽은 염산을 지금 섞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 전체 반응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원래 전체 반응식을 쓸 때는 수산화나트륨 얘도 원래는 상태를 넣어주셔야 돼요. 수용액이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염산도 수용액이라는 표시를 해줘요. 얘네들을 섞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자리 바꾸기 요쪽 양이온과 뒤쪽 음이온이 합쳐져요. 물론 수용액 상태로. 그리고 나머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합쳐져서 물이 되는 이게 이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에요. 이 중에서 실제로 Na+랑 Cl-는 사실 반응을 안 하는 거지만 전체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누가 들어있는데 누구를 넣는지 잘 봐.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염산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얘 염산 넣기 전에 이 비커를 보시는 거예요. 자, 수소이온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빵개 이렇게 쓰가 있다는 뜻인가요? X로 할게요. 없어요. 수산화이온 2개 있었고요. Cl- 당연히 아직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없고요. Na+ 2개. 원래 얘네들이 2개씩 들어있었던 수용액이에요. 당연히 액성은 염기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염기성. 근데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얘를 한 분자 넣은 거죠. 이렇게 한 분자 넣어갖고 만들어진 수용액이 두 번째 비커예요. 자, 얘를 하나 넣었더니 지금 보시면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 물이 돼서 빠지고 나머지 애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 두 번째 비커를 보고 개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수소이온 없어요? 네. 하나 넣었지만 물이 되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없고요. 그 다음 OH- 한 개가 되었어요. 2개 있었는데 하나 물 됐으니까. 그리고 Cl-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 NA는 여전히 개수 변화 없어요. 2개. 여전히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왜? 수산화이온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염기예요. 여기다가 HCl 한 분자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 2개를 합친 비커가 3번입니다. 자, 3번 비커를 보시면 이제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전부 물이 됐어요. 정확하게 중성이 됐어요.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리고 Cl-랑 Na+는 모두 2개씩 액성은 중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다가 HCl을 하나 또 넣은 거예요. 이 상태에 HCl 하나 또 집어넣었더니 네 번째 비커처럼 된 거예요. 네 번째 비커는 수소이온이 드디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이 될 수산화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여전히 없고 Cl- 이제 3개 됐죠?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Na는 2개 됐고요. 이제 액성은 산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화 반응의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밑에 보세요. 위에 표를 보면서 A, B, C, D를 찾아볼까요? A 좀 봐봐요. A. 내가 염산을 지금 넣고 있는데 염산을 넣어도 그 개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이죠. Na 플러스까지 쓰셔야 되고요. B는 내가 염산을 부으니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얘 무슨 이온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Cl 마이너스죠.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그 다음 C는 잘 보세요. C는 있었는데 없어져요. 누구겠어요? 있었는데 없어지는 수산화 이온. 그 다음 D는 이제 다시 보시면 없었는데 생겨요. 얘가 수소이온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중화점인 상태죠.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하나도 없는 점. 여기가 중화점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염산을 넣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온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염산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거기다 수산화 나트륨을 넣고 있다 그러면 이온 종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넣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각각의 이온이고요. 우리 위에 그림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여러분 다가 중화점인데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이온수 좀 세보죠. 맨 처음에 이온이 몇 개였냐면 4개 들어있었어요. 지금 이온이 4개였는데 두 번째 비커 염산 한 분자 집어넣은 후 이온이 몇 개예요 현재? 세봐요. 이온 총 몇 개예요? 4개죠. 어라? 염산을 한 분자 넣는데도 이온수가 그대로군요. 얘 하나 물이 되어 빠졌지만 대신 얘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온수 그대로 4개 유지. 그리고 보시면 처음에 양이온 둘, 음이온 둘이었어요. 근데 염산 한 분자 넣어도 양이온 둘, 음이온 둘인 건 변하질 않아요. 음이온의 종류만 하나 바뀌었을 뿐. 맞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염산 하나 또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 게 여전히 이온수는 4개. 그리고 양이온들, 음이온들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중화점을 넘어가면 이제 이온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염기에다 산을 넣어도 총 이온수는 언제까지 일정하게 유지?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온수도 유지되고요.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비율도 변하지 않고 유지돼요. 이온의 종류는 바뀔지 몰라도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건 각각의 이온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총 이온수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쪽이 내가 넣어준 묽은 염산의 양이에요.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을 지난 후부터 이온수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실제 전체 총 이온수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중화점까지는 이온수하고 이온수의 비율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별거 아니죠. 자, 좋아요. 이제 요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여기 NaOH가 있는데요. NaOH가 100개 있었다고 합시다. 내가 NaOH 100개를 모두 중화시켜서 딱 중성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얘를 뭐로 중화를 시키냐? HCl로 한번 중화시킨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NaOH 100개 중화시키려면 HCl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중화시키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 있어야죠. 지금 이 안에 얘가 100개면 얘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도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도 100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화이온 100개를 모두 중화시키려면 수소이온도 100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얘도 100분자 들어와야 수소이온 100개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중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중화를 시키는데 염산이 아니라 황산으로 중화시키려고 그래요. H2SO4. 그럼 여러분 제 100개 중화시키려면 얘는 몇 개 있어야 돼요? 50개만 있어도 되죠. 맞죠? 왜냐면 얘는 한 분자당 수소가 2개씩 들었기 때문에 얘 덩어리 50덩어리만 있어도
수소이온으로는 100개가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즉 얘를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분자로 몇 덩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개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핵심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몇 개 들었냐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얘처럼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하나 들었어.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일가산이라 그래요. 일가산. 근데 얘처럼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2개 들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러면 이가산이라 그래요.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얘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 하나 들었잖아요. 일가염기예요. 일가염기. 근데 만약에 2개 들은 애가 있다. 뭐 이런 애들 CaOH2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가염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1가인가 2가인가 우리가 이런 걸 다 합쳐서 가수라고 하거든요. 가수. 가수라고 쓰고 쓸 때는 읽을 땐 가수 이렇게 읽어요. 얘가 1가냐 2가냐 완전히 중화시키고자 할 때 얘네들이 몇 덩어리 필요한가를 계산할 때는 가수를 꼭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덩어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수소이온이 그래서 몇 개 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완벽하게 중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내가 얘를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싶어. 즉 수산화이온 100개를 모두 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도 100개가 들어와야 완벽하게 중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중화점에 도달하려면 이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온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세요. 얘가 분자수로 50개 있어요. 덩어리로 50개. 곱하기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 2개씩 들어서 수소이온이 100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즉, 우리가 이온수를 계산할 때는 일단 덩어리 개수. 내가 왜 자꾸 분자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덩어리라고 하냐면 NaOH는 엄밀하게 말하면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서 제가 분자라는 표현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덩어리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덩어리 개수. 이걸 어려운 말로 입자수. 분자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사실. 그래서 얘 덩어리가 몇 덩어리 있냐에다가 곱하기 한 덩어리당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었니? 이게 이제 가수죠. 1가냐 2가냐. 이걸 곱해줘야 총 이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가 딱 똑같아져야 정확히 중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몇 가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이 안에 수산화이온 몇 개 있어. 그럼 얘 완벽하게 중화시키려면 여기에 염산은 몇 개 부어야 되니? 혹은 황산은 몇 개 부어야 되니? 할 때 이 안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계산해서 이온수가 같아지도록 부어야 되지 덩어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요 이온수를 구할 때 그럼 가수 곱하기 덩어리 개수를 해야 이온수가 나온다는 얘긴데 가수는 사실 쉬워요. 아니 화학식만 봐도 얘가 1가지 2가지 알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가수는 그냥 화학식만 보고 집어 넣어주면 돼요. 1가지 2가지. 문제는 그래서 이 안에 덩어리가 몇 덩어리 들었는데 이걸 계산할 때 이 입자수가 결국은 여러분 몰수거든요. 근데 우리 중화 반응할 땐 다 수용액 상태로 반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에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 식 겁나 많이 씁니다 라는 얘기했던 기억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몰수가 바로 안에 녹아있는 덩어리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제가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바꿔보면요. 자리가 없네. 이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된다. 이게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NMV 여러분은 중화반응의 요 NMV 공식 하나로 모든 걸 다 계산하실 거예요. NMV의 N이 뭐냐? 가수. 1가냐 2가냐? M은 뭐냐? 수용액의 몰농도. 이거 문제에다 주는 거예요. 몇 몰농도짜리 염산 수용액이다. 몇 몰농도짜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다. 그리고 V는 수용액의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가수를 하면 이 안에 녹아있는 이온수.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몰수가 딱 같아지는 순간 중화점에 도달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NMV 공식을 잊지 마세요. NMV. 자, 그러면 이 NMV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0.3몰 농도 NaOH가 있습니다. 부피로는 50ml. 내가 얘를 완전히 중화시키고 싶어요. 누구로? 0.1몰 농도 황산으로 중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얘는 몇 미리 있어야 될까요? 이런 식의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완벽히 중화시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이온수? 수산화이온수하고 이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수가 딱 똑같아져야 완벽하게 중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수산화이온수와 수소이온수는 무슨 식으로 구한다? 이온수 구하는 공식 NMV. 이온수 무조건 NMV.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산화이온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NMV의 N이 뭐라고요? 가수. 얘 몇 가 염기예요? 딱 봐도 1가 염기잖아요. 한 덩어리당 수산화이온 하나 들었잖아. 그죠? 그럼 1가 염기 곱하기 몰농도 얼마? 0.3 알려줬어요. 부피 얼마? 50ml인데 원래 NMV의 V는 몰농도에서 나온 V이기 때문에 원래는 단위를 리터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제가 리터로 고쳐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 자, 가수 NMV 공식에 때려 넣어요. 가수 얘 몇 가산? 2가산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한 덩어리당 수소가 2개씩 들었잖아요. 2가산 곱하기 몰농도 0.1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라 얘도 밀리리터라고 치면 리터로 고쳐주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면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딱 중화점에 도달하거든. 여기서 여러분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소거돼요. 그러니까 원래 NMV 공식의 V는 리터를 넣는 게 기본이지만 양쪽의 NMV는 NMV 이렇게 쓸 거라면 어차피 이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양쪽 V에 똑같이 밀리리터를 넣어서 통일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V는 몇 밀리리터? 아, 황산 몇 밀리 딱 넣어주면 정확하게 중화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 써먹는 공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얘 몇 몰 농도짜리 몇 밀리 있어. 이거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싶어. 그럼 얘는 얼마 있어야 되니? NMV는 NMV. 요 공식에 넣어갖고 필요한 양을 구하실 때 쓰는 거예요. 이 NMV가 뭐 구할 때 쓰는 공식이다 원래?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개수 구할 때 쓰는 식이다. 근데 요 안에 수산화이온수, 이 안에 수소이온수가 똑같아져야 딱 중화점이 되니까 같다고 놓고 계산하면 중화점까지 몇 미리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중화점에 도달할 때 무조건 NMV 이퀄 NMV 요 공식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얘네를 완벽히 중화시켰을 때 물 분자는 총 몇 몰 나오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완벽히 중화시켰을 때 물 분자 총 얼마 나오니? 그러면 이 안에 수산화이온수, 이 안에 수소이온수 이거 완벽하게 중화되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수와 얘 중화점 도달했을 때 나오는 물 분자 수는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산화이온수 하나당 물도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수소이온 하나당 물도 하나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수산화이온 하나당 중화시키면 물도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를 그냥 구하면 중화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안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수를 구해도 돼요. 어차피 딱 중화점에 도달시킬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계산할 때 만약에 요 안에 녹아있는 수산화이온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NMV에 무조건 때려 넣죠? 1가 염기 곱하기 몰농도 0.3 곱하기 부피 50에다가 이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꼭 추가로 곱해줘서 실제로 이 전체를 구해야 이 안에 녹아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나오고 생성되는 물의 몰수도 나와요. 이거는 진짜 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리터로 바꿔야 돼요. 아까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나서 어차피 없어졌을 거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넣어도 됐지만 만약 쟤를 이용해서 실제 안에 녹아있는 몰수를 구하는 경우는 리터로 바꿔주는 것까지 꼭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구분하겠어요? 실제 몰수를 구할 때는 리터 단위를 넣어야 되지만 NMV 이퀄 NMV 양쪽이 같다고 넣을 때는 양쪽 다 밀리리터로 낮춰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중화 반응의 핵심은 요 NMV 공식이에요. 이 공식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책에 괜찮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18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185페이지. 185페이지에 요 16번 문제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0.2몰 농도 HCl과 0.3몰 농도 NaOH를 섞으려고 해요. 찾았어요? 0.2몰 농도 HCl, 0.3몰 농도 NaOH. 그러면 얘네를 얼마 섞어야 딱 중화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쪽에 NMV 넣은 거랑 이쪽에 NMV 넣은 거랑 같아지는 순간이 중화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개수가 같은 순간이 중화점이니까. 그러면 산부터 제가 NMV 때려 넣어 볼게요. 자, 얘 몇 가산이에요? 1가산. HCl이니까. 그죠? 곱하기 공식은 무조건 NMV예요. 1가산 곱하기 M 몰농도 0.2몰농도 곱하기 자, 얘 부피를 V1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 얘 몇 가염기? 1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0.3 곱하기 얘 부피를 V2. 자, 넣었을 때 이게 같아져야 딱 중화점이 되는 관계죠. 수소이온수, 수산화이온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중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하면 2V1은 3V2가 되면서 얘네는 V1 대 V2의 비가 3 대 2가 되어야 딱 중화점에 도달하는 관계예요. 즉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3 대 2의 부피비로 섞여야 딱 중화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밑에 표를 보세요. 가나다 중에 어디가 중화점이게요? 여기가 중화점이죠. 아니 봐봐요. 얘네 부피 3 대 2로 섞어야만 중화점에 도달하는 관계라고 우리 지금 NMV 공식에서 찾았잖아요. 왜냐면 얘네 농도가 달라요. 무조건 얘하고 똑같은 부피로 섞는다고 중화점이 아닙니다. 농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섞어야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가 똑같아지는지 지금 NMV 공식에 때려 넣어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아, 얘네 3 대 2로 섞어야 딱 중화되는 관계구나. 3 대 2로 섞어야 부피가 3 대 2로 섞어야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개수가 똑같아지는 관계구나. 여기 딱 보니까 3 대 2로 섞은 게 다잖아요. 아, 여기가 중화점이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부피를 똑같이 섞었다고 중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NMV에 때려 넣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NMV랑 이쪽 NMV가 같아지는 순간이 무조건 중화점이에요. 이온수가 같아야 중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면 나는 액성이 뭐겠냐 이거예요. 나는 액성이 염기죠, 누가 봐도. 300, 200 섞어야 중성인데 200, 200 섞었으면 얘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죠? 액성이 얘를 따라가겠죠. 가는 액성이 뭐겠어요? 가는. 얘네 3대 2로 섞어야 딱 중성되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얘가 100이면 얘는 이거에 3분의 2배 있어야 중화점인데 3분의 2배가 안 되죠. 그럼 얘는 액성이 뭐예요? 아, 산성이구나. 지금 염산을 많이 넣은 거잖아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오늘 원래 중화 적정을 나가려다가 지금 책 순서가 적정이 뒤에 따로 있길래 뭐 적정은 다음 주에 하고 중화 반응의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숙제하는데 얘가 많이 필요할 거라서 아까 전에 기억나죠? 내가 산에다 연기를 타도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가 중화점 찍고 난 다음부터 증가했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NaOH가 들어있었다 칩시다. 응? NaOH가 이렇게 이온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HCl을 하나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 하나 물돼서 빠지고 Cl-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총 이온수 4개 유지, 양이온수 둘, 음이온수 둘도 유지. 이 상태죠? 여기에 HCl을 한 덩어리
또 넣어요. 그러면 또 얘 하나 물대어 없어지고 Cl- 하나 들어오니까 여전히 이온수는 4개 유지.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수도 2개 유지. 액성은 딱 중성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HCl을 하나 더 넣어봐요. 그러면 HCl 하나를 더 넣으면 이제는 중화될 수산화 이온이 없으니까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요. 그럼 총 이온수가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됐죠, 이제. 중합점을 지나면서 이온수가 늘었잖아요. 근데 이 총 이온수 6개는 봐. 내가 넣어준 총 이온수도 6개였어요. 넣어준 이온이 6개가 되니까 총 이온도 6개가 되었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산하고 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염기야. 중성이 못 됐어. 예를 들어 산하고 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염기면 염기 안에 들어있었던 총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죠? 근데 염기하고 산을 섞어서 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산에 들어있었던 총 이온수 6개를 그대로 따라가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돼요? 내가 산염기를 섞었는데 액성이 산이면 총 이온수도 산 안에 들어있었던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산하고 염기를 섞었는데 염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염기 안에 들어있었던 이온수가 섞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이온수가 많은 쪽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산염기를 섞었는데 산이 더 많았어. 그럼 섞은 후에도 산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산에 들어있었던 이온수는 염기를 넣어도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온의 종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산염기를 섞었는데 염기가 이온이 더 많았어. 섞은 후에도 염기잖아요, 아직. 그리고 염기의 이온수가 섞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 이온수는 여기 3번에 있죠. 총 이온수는 많은 쪽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이 소리예요.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요. 반면 물 분자수. 내가 수소 이온이 예를 들어 3개 들어왔고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었어요. 그럼 물 분자 몇 개 나와요? 수소 셋, 수산화 둘. 그럼 물 분자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얘 하나랑 얘 하나가 만나야 물이 하나 나오는 관계예요. 그러면 얘 하나 섞어야 물이 하나 되는데 이게 2개, 이게 3개 있으면 얘 2개 물 되고 얘가 하나 남는 거지. 2개만 딱 반응하고. 안 그렇습니까? 물 분자는 적은 쪽이 결정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쪽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개수를 비교했을 때 수가 적은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다시 이온수는 많은 쪽이 결정해요. 섞어도 많은 쪽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해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개수 따졌을 때 적은 쪽 개수에 의해서 물 분자수가 결정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좋아요. 자,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545번의 표를 보시면 HCl과 NaOH 2개를 양을 달리하여 섞은 용액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뭐죠? 물 분자수. 물 분자수는 뭐요? 적은 쪽이 결정한다.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뭐하고 뭐를 섞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액성 결정입니다. 액성 결정.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네들을 100ml, 200ml 섞었어요. 섞은 후에 저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부터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안 가르쳐줘요, 액성을 보통. 그럼 얘네가 섞었는데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찍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얘네들을 100, 200 섞었더니 물이 0.035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가장 큰 힌트는 NaOH예요. 얘는 양이 안 변했거든요. 양이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잘 봐요. 염산을 100에서 200으로 늘렸죠. 그랬더니 염산을 200으로 늘렸더니 물이 더 생겼네요. 100ml 넣었을 때보다 200ml 넣었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에서는 무슨 이온이 남아있었다.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즉 얘는 염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염기면 물 분자 수는 누구의 개수를 따라갔겠습니까? 수소예요? 수산화이온이에요? 물 분자 수는 적은 쪽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럼 물 분자 수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수소이온. 산염기를 섞었는데 액성이 염기면 산이 양이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은 적은 쪽이 결정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물이 0.03몰 나왔냐? 이 안에 수소이온이 0.03몰밖에 없어서 물도 0.03몰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수소이온이 0.03몰이면 당연히 염화이온도 0.03몰 들어있어요. 왜냐? 얘 하나에 얘 하나 붙어있는 관계잖아요. 무조건 얘네들은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관계잖아요. 얘가 0.03몰 들어있고 전부 물이 돼서 0.03몰이 되고도 수산화이온은 남아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나를 보세요. 얘 200ml 됐어요. 200ml. 이 안에 수소이온 몇 개 들었게요? 여러분 이온수는 같은 수용액이라면 무조건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100ml에 0.03몰 들었으면 200ml엔 0.08몰 들었겠죠? 2배? 그럼 당연히 Cl-도 여기 0.08몰 들었어요. 근데 수소이온 0.08몰 들었는데 물은 0.06밖에 안 나왔다? 왜겠어요? 이번에 이 물 분자는 누가 결정한 거야? 수산화이온이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0.08씩이나 있는데 왜 0.06밖에 물이 안 나왔겠냐고요. 수산화이온이 0.06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섞었을 때 물이 0.06밖에 안 나오고 얘는 수소이온이 남은 거예요. 나는 액성이 산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구경꾼도 0.06 있었겠죠. 그럼 다시 가로 넘어와서 이 안에 수산화이온은 얼마 있냐? 0.06이요. 왜? 여기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온수도 똑같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나트륨 이온도 0.06.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가 나오는 문제. 이 안에 무슨 이온이 몇 개 들었다. 이렇게 표가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몇 미리씩 섞었다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제가 적어주신 대로 옆에 이온수가 다 적혀져야 문제가 풀려요. 이게 안 적어지면 문제 안 풀려요. 이걸 안 적었는데 풀었다? 잘못 푼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적어두시고 이제 선지로 가시는 겁니다. 1번 가는 염기성 맞습니다. 그치요?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 HCl 150ml. 여러분 HCl은요 100ml당 수소이온 0.03몰씩 들어있는 놈이에요. 100ml에 0.04 들었으면요 150ml엔 수소가 몇 개 들었겠어요? 상식적으로. 부피에 비례해서 든단 말이에요. 100ml에 0.04? 그럼 150ml에 0.06몰 들어있는 거죠. 수소이온이. 물론 염화이온도 0.06몰 들었겠지만. 근데 NaOH는 보세요. 얘 200ml당 수산화이온 0.06몰 들어있는 애예요. 그럼 200ml당 0.06몰의 수산화이온 들어있죠. 수소도 0.06, 수산화도 0.06 섞어봐요. 액성이 뭐 되나. 아 얘네 섞으면 중성이네. 따라서 니은 틀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어요? 위에 저 개수가 다 나와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이거 보여요? 아이고 총이온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 분자 수는 적은 쪽을 따라가고 총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 기억나요? 자, 가 좀 보세요. 가는요 이렇게 섞었어요 지금. 얘 산 총이온수가 0.08, 염기 총이온수 0.12. 어느 쪽이 이온수가 많아요? 이쪽이 많죠. 그러면 섞은 후에도 많은 쪽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 섞기 전에 이온수가 0.12였으면 섞어도 총 이온수는 0.12몰이에요. 왜? 이온수는 많은 쪽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까 기억나죠? 섞었어도 이온수 그대로 유지됐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섞었잖아요. 이번엔 누가 많은 쪽이야? 산이 많은 쪽이에요. 얘네 섞으면 총 이온수 0.16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섞은 후에도 많은 쪽의 이온수 0.16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의 총이온수는 0.12, 나의 총이온수는 0.16인 거예요. 섞어도. 그러면 가의 총이온수는 0.12, 나의 총이온수는 0.16.
가가 나의 3분의 4배라가 무슨 뜻이죠? 나의 3분의 4배, 나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가가 되니? 이 소리거든요. 안 돼요. 바꿔야죠. 나가 나의 3분의 4배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 됐을 텐데, 그죠? 어쨌든 틀린 말이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옆에 이온수가 다 씌어져야, 써져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 요걸 이해했으면 밑에 거 하나 더 볼게요. 546번. 이제 여러분 숙제를 하시다 보면 이 말 진짜 거지 깽깽이 같은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 진짜 그지 같아요. 왜냐?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팁을 적어놨냐면 괄호 4번에 단위 부피당 모시기가 힌트에 주어진 경우 있잖아요. 1mm를 단위 부피로 잡아라 라는 팁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진짜 짜증나는 얘기인데 요 단위 부피라는 말이 붙은 힌트는 여러분이 써먹으실 수 없는 힌트예요. 단위 부피당이 붙어있는 힌트는 못 쓰는 힌트입니다. 그럼 얘를 쓸 수 있는 힌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냐? 단위 부피를 무조건 1mm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1mm당 물분자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mm당 물분자가 2N개 나왔대요. 근데 얘네 전체 부피가 얼마냐면 얘 10mm, 5mm 섞은 거기 때문에 총 15mm거든요. 1mm당 2N개의 물분자가 나왔는데 총 15mm면 전체로는 물분자가 몇 개 나왔다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1mm당 2N개씩 15mm예요. 그럼 여기에 총 부피 15를 곱해서 전체로는 물분자가 30N개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단위 부피를 1mm로 잡으시고 여기에 총 부피를 곱해요. 총 부피. 그럼 이게 총 물분자수로 바뀌거든요. 1mm당 2N개씩 나왔어. 근데 총 15mm짜리 수용액이야. 그럼 곱해서 물분자는 30N개 나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단위 부피당이 붙어있는 힌트는 그냥 쓸 수가 없는 힌트예요. 꼭 총부피를 곱해서 전체 이온수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전체 물분자수나. 얘도 마찬가지인 게 1mm당 6N개 나왔어요. 근데 얘네 총부피 얼마인지 알아요? 5 섞었으니까 10mm짜리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면 1mm당 6N개씩 나오는데 총 10mm니까 전체 물분자로는 60N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얘 1mm당 5N개씩 물분자가 나왔거든? 얘 총부피가 얼마냐면 15mm, 10mm, 5mm 섞었기 때문에 30mm예요. 총. 그럼 여기에 30을 곱하면요. 5, 35, 150N개의 물분자가 나왔다. 이게 전체 실제로 생성된 물분자수. 여기까지 구하신 후 이제 이 힌트는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은 힌트를 보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은 쓸 수 없는 힌트다 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단위 부피당이 나오면 어떻게 해? 여기다 총 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수나 총 물분자수로 바꿔야만 써먹을 수 있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물분자수를 보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물분자수는 적은 쪽이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요 가와 나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물분자수를 총 물분자수로 바꿨어요. 힌트를.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액성 결정. 가나다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자, HCl을 제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가와 나에서 NaOH, KOH 염기는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산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10mm 들어갔고 얘는 5mm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산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라? 물분자는 오히려 2배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물분자가 60N개 나오려면 이 안에 최소한 수소이온이 이 안에 몇 개는 들어있어야 물이 60N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최소 몇 개는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소이온 하나당 중화반응하면 물분자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수소이온 하나당 물분자 하나 나오는 관계 아니에요? 수소이온 하나 중화되면 물분자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물분자가 60N개 나왔다는 건 이 안에 최소 수소이온이 몇 개는 들어있었다. 60N개는 원래 들어있었단 소리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 얘가 60N개는 있어야 물이 60개는 나오죠. 안 그래요? 그럼 봐봐요. 이 안에 수소이온이 최소 60N개는 들어있었다면 이 안에는 최소 몇 개는 들어있었다. 120N개는 들어있었다는 소리죠. 부피가 2배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이 60 나왔어? 일단 수소, 수산화가 최소 60개씩은 있었다는 소리야. 근데 부피가 2배가 됐어? 아, 그럼 수소가 최소 120에는 있었다는 얘기구나. 근데 수소가 최소 120개 들어있었는데 요 봐요. 물은 30N개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이게요? 이 물 분자 30에는 수소가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30N개밖에 없어가지고 수소는 훨씬 더 많았는데 섞어서 얘 때문에 물이 30개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가 되죠. 이해하였습니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요. 밑에 NaOH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야. 자,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뭐 딱 60개 들어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들어있는데 수소가 60밖에 없어서 물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다로 갑시다. 다로. 다에 이 15ml예요. 이 안에 수소이온 몇 개 들었어요? 5ml당 60개니까 15ml면 180N개가 들었어요. 무조건 같은 수용액이면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수산화이온은 어때요? 5ml당 30 들었으니까 여기는 10ml당 60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만 섞었으면 물이 몇 분자 나와야 돼요? 딱 60N개 나와야 돼요. 물은 적은 쪽이 결정하니까. 근데 물 몇 개 나왔는지 알아요? 150N개나 나왔어요. 뭐야? 어떻게 150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수산화이온이 최소 몇 개 더 있었다. 90이 더 있어갖고 합쳐서 수산화이온 150. 그러니까 물도 최소 150. 수소이온은 180개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수산화이온이 150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딱 150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90개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 90N이면 여기도 90N이죠. 부피가 5ml로 똑같으니까. 그럼 나를 확인해보세요. 여기 90에 수소이온이 60? 섞으면 물 몇 개 나와야 돼? 60, 90 섞었으니. 물은 적은 쪽이 결정. 아, 물 60개. 여기 60개. 딱 맞네요? 됐습니까? 이게 다 적혀졌으면 이제 선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 나는 염기냐? 그죠? 수소 60에 수산화 90을 섞었으니 염기죠. 그럼 기억 맞고. 자, 이 말이 이제 이놈 그지 같은 몰롱도액이.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가 같은 부피 혹은 단위 부피로 표현하기도 해요. 단위 부피, 당 입자수 혹은 몰수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피분의 몰수하라는 소리예요. 몰롱도가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몰롱도액이 혹은 같은 부피당 입자수비 혹은 같은 부피당 이온수비 이런 식의 선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 나오면 아 부피분의 몰수하라고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확인해요. HCl의 몰롱도는 그럼 부피분의 몰수잖아. 여기 HCl이 세 종류나 있는데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HCl이기 때문에 농도는 다 같아요.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든 상관없으니 아무거나 하나 찍어요. 내가 가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치면 얘 10ml당 수소이온이 120N개 들어있는 놈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수소이온만 있어요? 수소가 120 있으면 염화이온도 120N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진짜. 내가 얘 몰롱도를 구하고 싶어요. 부피분의 10ml분의 수소 120 수산화 120 합치면 240이네요. 그럼 10분의 240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부피분의 몰수라는 게요. 얘가 HCl이잖아요. 수소가 120 염화이온이 120개 나오려면 HCl 덩어리로는 몇 덩어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덩어리 있어야 수소이온 120, 수산화이온 120개가 나와요? 120덩어리 있어야 되는 거죠. 제 한 덩어리당 수소가 하나, 수산화도 아니 염화이온도 하나 들었으니까 덩어리로 120N개가 들어있어야 수소이온도 120, 염화이온도 120N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얘 부피가 10ml. 얘 몰롱도를 구할 때요. 부피분의 즉 10ml 분의
얘 덩어리로 120N개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온수로 120, 120이니까 합쳐서 240이죠? 아니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온수가 아니라.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NaOH도 봐봐요. NaOH도 요거 갖고 계산하셔도 되고 요거 갖고 계산하셔도 되지만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ml 맞춰가지고 분모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 얘를 갖고 해볼게요. 얘 10ml당 OH가 60이면 NA도 60이에요. 그럼 합쳐서 120으로 들어가? 아니죠. 얘 60, 얘 60이면 덩어리로도 몇 개? 60N개라는 소리예요. 얘 10ml당 60N개씩 들어있는 수용액인 거예요. 덩어리 개수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NaOH는요. 10ml 분에 60N개씩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의 몰롱도의 비 2대 1이야.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몰롱도의 비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앞에 이온의 몰롱도 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 이온이라고 콕 집어서 붙여주잖아요? 그럼 정말 부피분의 총 이온 더해서 240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온의 몰롱도다 그랬으면 정말 이온의 총 개수로 계산하라는 소리고 이온이란 말이 없이 그냥 몰롱도라고만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덩어리 개수로 계산하는 소리예요.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이해했습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온의 몰롱도인지 아니면 몰롱도인지. 몰롱도라고 하면 덩어리. 이온이라고 하면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을 다 합쳐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근데 아니 선생님 얘네가 10분의 240을 하나 10분의 240, 10분의 120 하나 10분의 120, 10분의 60을 하나 결국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다 1가짜리라서 이게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2가 같은 게 하나 섞여 있으면 이제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이런 애들이 섞여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100덩어리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이온은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200개가 나오죠. 황산이온이 100개 나오고 그러면 총 이온수는 300이 돼버려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얘네는 1가짜리기 때문에 이온수로 계산하나 덩어리수로 계산하나 지금 얘가 똑같이 2대1이 나오지만 이게 2가짜리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구분을 해주시는 게 안 헷갈려요. 알겠죠? 앞에 이온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몰롱도 이렇게만 물었으면 덩어리 개수로 세란 뜻이고 정확히 이온이라고 콕 집어 말해줬으면 총 이온수로 들어가는 뜻이에요. 개수를 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튼 2대1이 맞긴 합니다. 일단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자 가나를 혼합한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헷갈려해요. 가와나를 혼합한다는 게 가는 이미 섞은 수용액이거든요. 누구랑 누구를? 이미 섞은 수용액이에요. 얘와 얘를 이미 이렇게 섞으면요. 수소 120에 수산화 30을 섞은 게 이미 가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소하고 수산화 중에 누가 남아있어요? 제 120, 얘 30 섞었어요. 그럼 어느 이온이 남아있어요? 수소이온이 남아있죠. 여러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동시에 같이 들어있을 수가 없는 이온이에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물이 되어 빠지고 남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소 120에 수산화 30 섞으면 둘 중에 누가 남아요? 수소이온이 남죠? 몇 개? 90개 남는 거잖아요. 30, 30 물되어 빠지고 수소가 90개 남는 거잖아요. 지금 가 안에는 수소이온이 90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나는 수소 60에 수산화 90을 섞었거든요.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죠. 몇 N개가? 30N개가. 그래서 나 안에는 수산화이온이 30N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는 수소이온 180에 수산화이온 60, 90 합쳐서 150N개가 섞여있는 상황이니까 얘 180, 얘 150 그럼 물되어 빠지고 누가 남아있어? 수소이온이 몇 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30N개 남아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는 수소이온 30N개가 남아있는 수용액. 이 상태에서 가나를 또 섞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섞었는데 또 섞는 거예요. 그러면 얘 90에 얘 30을 섞었으니
자, 또 섞으면 물이 몇 개 나와요? 물은 적은 쪽을 따라가죠? 30N개 나오고 수소가 남을 것이고요. 맞습니까? 만약에 나다를 섞어요. 나다. 수산화 30, 수소 30 남아있는데 둘이 섞었어요. 물 몇 개 나와요? 똑같이 30N개 나오죠? 그리고 딱 중성이 되죠. 이해했습니까? 무조건 수소 하나, 수산화 하나 합쳐서 물이 하나 나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다로 가요. 가와 나를 섞으면 지금 물이 몇 개 나와? 30N. 나다를 섞어도 물 30N. 결국 생기는 물의 양은 똑같다. 여기 2분의 1배라 그랬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복잡하죠? 자, 그 다음 548번으로 한번 가보죠. 548, 548, 548. 548번으로 가시면요. 자,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어머! 일단 못 써먹네? 이거부터 보여야 돼요. 이거 써먹을 수 없네? 어떻게 하라고요? 1mm로 잡아. 1mm로 잡고 여기에 곱하기 총 부피를 하셔가지고 얘를 총이온수로 바꾸셔야 돼요. 자, 1ml당 이온이 2N개씩 들었어요. 근데 총 부피가 얼마예요? 10, 20 섞었으니 30. 총 부피 30ml거든요. 그럼 얘는 총 이온수가 2, 3은 60N개. 그리고 얘는 1ml당 5N개씩. 총 부피가 역시 20ml. 그럼 100N개. 얘는 총 부피가 40ml. 그러면 1ml당 3N개씩 3, 42, 120N개의 이온이 들었고 이제 요 힌트는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 많은 쪽을 따라간다. 그래서 요 60N개, 100N개는 산하고 염기 중에 많은 쪽의 이온수를 지금 따라간 거거든요. 그럼 누가 많은 쪽이었을까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죠. 무슨 얘기냐? 액성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자, 가가 산이겠냐? 염기겠냐? 중성이겠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찾으실 때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어머, 힌트 좀 봐. 10으로 통일시켜줬어. 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제가 가와 나만 갖고 한번 따져볼게요. 가나만 갖고. 일단 염산의 양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요 60ml를 아니죠. 나로부터 갈까요? 요 100ml. 요 100ml를 만약에 얘가 결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안에 총이온수가 원래 100N개였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쓰지 말고. 이 안에 총이온수가 100N개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00N이었겠죠. 똑같이 10ml니까. 그럼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니까 섞은 후에도 최소 몇 개는 나와야 돼, 얘가. 100N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60N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 이 100N은 산이 결정한 게 아니구나. 얘가 산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위에서 오류가 나잖아요. 산의 총 이온수가 100N인데 어떻게 합쳐서 60N이 돼요? 이온수는 무조건 많은 쪽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최소 100N은 나와야죠. 그럼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100N은 산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가정이 틀렸다? 그럼 바꿔야 돼요. 자, 이 100N은 염기가 결정한 거예요. 이 안에 이온수가 100N개 있었다. 이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이온이 100N이고 이 안에는 100N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쪽의 이온수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이거는 총이온수예요. 총이온이라 하면 이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합쳐서 100N이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럼 총 100N이니까 얘네는 각 얼마씩? 50N개씩 들어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요. 이온수는 총이온수는 항상 구경꾼을 합치는 걸 잊지 마세요. 총이온수는 구경꾼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로 가죠. 가는 60N이에요. 가는 둘 중에 누가 결정했을 거야? 여기서는 정말 가정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가정의 영역. 그래서 제가 가는 산이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만약에 풀었는데 오류가 나면 이건 내 가정이 틀린 겁니다. 산이 60N을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안에 수소이온이 30N,
염화이온이 30N개 들어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여기까지 가정해 놓고 지금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다로 넘어갈게요. 산의 양은 10ml로 고정했기 때문에 계속 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똑같고 이 안에 얘도 10ml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달을 여기까지만 섞었으면 나랑 다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총이온수가 100N이고 여기 120N. 어머 20N 어디서 왔어? 여기서 20N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얘네는 둘 다 염기이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여기 총이온 100N에 여기 총이온 20N, 염기니까 합쳐서 총이온수 염기 120N 이렇게 더해서 들어가도 돼요. 같은 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과 염기 중에 많은 쪽의 이온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0N이면 총이온수가 120N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20N이 더 있어가지고 염기가 합쳐서 총이온 120N이었고 섞은 후에도 염기라서 염기의 총이온수 120N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20N이니까 이 안에 칼륨 이온이 10N, 수산화 이온이 10N. 이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가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제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20ml당 20N이면 여기도 20ml 있었으니까 여기도 20N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20N, 얘 60N, 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가니까 60N을 따라가야 되죠. 제가 지금 가정한 거에 오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으면 내 가정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가셔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60N, 20N으로 잡아놨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막 20N이야. 이러면 이제 내 가정이 틀린 거예요. 뒤집어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짜증나요. 가정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가지고. 어쨌든 옆에 이온수가 다 적어졌으니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봐요. 또 나왔죠. 몰롱도의 비. 뭐 하라고요? 몰롱도비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HCl. 자, HCl 10ml당 60N 들어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몰롱도는 부피분의 덩어리 개수로 들어가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수소 이온으로 30N, 염화 이온으로 30N, 그럼 덩어리로 몇 개인 거예요? 30N개인 거예요. 근데 한 덩어리당 이온이 2개니까 총 이온수로 60N이 된 거고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10ml분의 덩어리로 30N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양이온, 음이온 합쳐서 60N이지만 양이온 30, 음이온 30 그럼 덩어리로도 30이란 뜻이잖아요. 10분의 30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KOH도 보시면 얘 10ml당 100N 들어가면 안 돼요. 10ml당 얘 50N, 얘 50N. 덩어리로도 50N개인 거예요. 그래서 10ml분의 50N, 10분의 50 이렇게 들어가요. 비교만 할 거니까요. 아이고 KOH구나. NaOH로 해버렸나? 그럼 KOH 얘 20ml당 20N이지만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20ml당 요놈 10N, 요놈 10N. 그럼 덩어리로도 10N인 거예요. 얘 20ml분의 10N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분의 60이니까 6대1? 일단 3대1은 아니군요. 기억은 X. 됐습니까? 이 몰롱도의 비라는 게 부피분의 덩어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가와 나를 또 섞는데 여러분 가는 수소 30에 지금 요 안에 수산화가 10이죠. OH. 수소 30에 수산화 10 섞은 애가 가거든요. 그럼 여기엔 수소가 몇 개 남아있어? 수소 30, 수산화 10. 수소 몇 개 남아있어요? 따라왔으면 대답 좀 해봐요. 수소 30에 수산화 10이면 수소 이온이 몇 개 남아요? 20 남잖아요. 10개 묻어서 빠지고 20 남을 거야. 이해했어요? 얘 20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누구랑 섞어요? 나는 수소이온 똑같이 여기 30N 똑같죠? 수소이온 30N에 수산화이온 50N 섞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20N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또 섞겠다는 거죠? 딱 중성이네요. 가나를 또 섞으면. 그러면 가나를 혼합한 영액은 중성.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다 좀 보세요. 다는 얘 60N이니까 수소이온 30N 똑같죠 지금? 여기 수소이온 30N에 여기 수산화이온 50N에 100N의 절반이니까 여기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10N 해갖고 60N. 지금 수소 30에 수산화 60을 섞은 게 다예요. 이렇게 섞어놓으면 수산화가 30 남거든요. 다 같은 경우.
수산화 30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수산화이온 30개가 남아있을 때 염산 10ml를 또 넣겠다잖아요. 여러분 이 염산은 10ml당 수소이온 30개 들어있는 애예요. 수산화이온 30개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수소이온 30을 또 집어넣으면 딱 중성이 되네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혼합한 용액은 중성.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중화 반응이 이런 경우예요. 풀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때 여기 앞에 세 문제는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다시 풀어보시고 547번은 쉬워요. 여기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보다 쉬워요. 547 해보시고 549는 조금 까다롭지만 해보실만 하고 550도 해볼만 해요. 551도 풀 수 있어요. 제가 요거 지워드릴게요. 552X 552번 지우시고요. 그 다음 554번 지우시고요. 52, 54X예요. 52, 54X. 두 문제 뺐어요. 그리고 제가 559번 풀어드리고 오늘 테스트 보고 마무리할게요. 559번. 오, 9를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일단 보여요? 못 써먹어요. 이거 있으면 못 써먹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1mm로 잡으라 했어요. 근데 스톱! 적지 마요. 1mm로 잡으라 했는데 이거는 표로 나올 때 얘기고 얘처럼 그림으로 나올 때는 단위 부피를 1mm로 안 잡으셔도 돼요. 자,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 세모가 나트륨, 동그라미가 염화이온이래요. 그럼 내가 동그라미 개수, 이게 지금 Cl-잖아요. 여기 2개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4개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봤어요? 자, 뭐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염산 30ml, 여기 10ml 들어가거든요. Cl-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Cl-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저기 30ml, 여기 10ml 들어갔으면 수용액 속에도 이쪽에 Cl-가 여기보다 몇 배 많아야 되냐면 3배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3배 많이 넣었으니까 3배 많이 들어있어야죠. Cl-는 구경꾼이니까 없어지는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쪽이 적은데요? 2개, 4개밖에 안 되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단위 부피당 그림이라서 그래요. 단위 부피당 그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랑 얘는 이게 전체 그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는 이거보다 그림이 더 큰데 얘네들이 똑같은 네모칸 만큼만 잘라서 그린 그림이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봐봐요. 이쪽에 Cl-가 4개라고 치면 얘는 그거에 3배를 부었으니 여기도 원래 Cl-는 몇 배 그려져 있어야 돼? 얘의 3배가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죠. 즉 몇 개가 원래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기에 12개가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왜냐면 부피를 3배 넣었으니까. 그죠? 근데 왜 2개밖에 안 그려져 있을까요? 이쪽 네모가 전체 그림이 아닌 거예요. 여기 2개밖에 안 그려져 있는 이유는 얘는 실제로 12개인데 2개만 지금 요 네모만큼만 잘라서 그리다 보니 그림엔 2개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Cl-12개가 있으려면 이러한 네모가 몇 칸 있어야 12개가 돼요? 6칸 그려져 있어야 돼요. 즉, 요 네모 6칸을 그려놓은 그림이 진짜 실제 수용의 그림인 거라. 이해되죠? 원래는 이 네모 6칸이 그려져 있는 게 얘 진짜 그림인데 그 중에 얘랑 똑같은 네모 칸만큼만 잘라서 그리다 보니 요만큼만 일부분만 잘라서 그려놓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단위 부피당이에요. 감오시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6칸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요? 얘가 Na 플러스라 그랬는데 얘 이쪽은 한 칸이 진짜 그림인 거죠? 얘가 Na 플러스가 지금 2개 그려져 있거든요. 이쪽에 그림상에는 3개 그려져 있지만 진짜로 3개겠어요? 실제로는 이 네모가 6칸 그려져 있는 게 진짜 그림이니까 요 안에 Na 플러스는 실제로 총 몇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3, 6, 18 18개가 들어있는 게 실제 상황인 거죠. 안 그래요? 그 중에 요만큼만 잘라 그리다 보니까 그림에 3개만 표현이 된 거지 실제로는 이 네모칸 6개가 진짜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9배, 나트륨 이온이 9배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9배인 관계인 거예요. 가가 나보다 NaOH가 9배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X와 Y의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X 대 Y는 9대 1이라는 소리예요. 아, X가 9배 크구나. 이해됐죠? 그리고 밑에 또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이 한 칸이 진짜 그림, 가는 이게 6칸 그려져 있어야 진짜 그림. 즉 총 부피가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6대 1이라는 소리예요. 가가 나보다 총 부피가 6배 많은 수용액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전체 부피가 가의 총 부피가 얼만데? 30 플러스 X요. 이 더한 거 이게 총 부피 아니에요? 나의 총 부피는 10 플러스 Y. 이 총 부피 비가 몇 대면 6대 1이라는 소리예요. 가는 6칸짜리 수용액, 나는 한 칸짜리 수용액 아닙니까? 연립 XY가 나온단 말이죠.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림 문제. 그래서 그림 문제에서 단위 부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림에서 단위 부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1mm로 잡지 마시고 둘 중에 양이 적은 쪽 네모를 그냥 한 칸 단위 부피, 그럼 나머지 한쪽은 이거보다 더 그려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개나 더 그려야 진짜 그림이 되는가, 이거 갖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감 왔어요?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숙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요 프린트 X표 치는 문제 제외, 여러분 제가 요것도 빼드릴게요. 549도 지워요. 549. 이거까지 푸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49번도 X 하시고요. 549, 552, 554 세 문제 빼요. 49번도 X 하시고 나머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뒤에 답지는 있어요. 해설이 없어서 그렇지. 채점 해보시고 그 다음 우리 교재 요 중화반응 파트, 교재 중화반응에 여기서 푼 문제랑 되게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교재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다음 주에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시험은 오늘 테스트는 일단 요걸로 보고 다음 주 테스트는 우리 지금 요 빈칸 프린트를 뒤에 덜 채웠잖아요. 다음 주 테스트는 제가 숙제에서 한 두어 문제 변형해서 보는 걸로 하고, 빈칸은 다음 주에 마저 채우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는 안 했으니까. 요 지난주 빈칸이에요.